추미애 장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나는 정치에 꿈이 없다. 와, 그 말 듣고 감동이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을 이제 너무 막 논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법무부 장관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설사 그 사람이 민주당에 있더라도 그건 빨간 수박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계속 이슈를 제기하잖아요. 법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같은 데 가서 계속 이슈를 제기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돼요. 나 정치에 할 생각 없다. 굳이 말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니까 나는 검찰 개혁할 때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워딩이거든요. 저러다가 그냥 서울시장 나간다고 법무부 장관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한테는 실망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잖아요. 후임 임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추 장관 이렇게 임명될 때 우리가 이렇게 센 카드를 이런 평이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지금 검찰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가장 도와주지 않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말한 그 우리 독직 폭행 이야기할 때도 검찰이 지금 가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과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프레임을 짜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그건 뭐냐고.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가장 그러니까 검찰 이외에 가장 추미애 장관을 못 살게 구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계속 방해되게 하는 세력은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주말 내내 그것 때문에 열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를 하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연예인 가십 기사 생산하듯이 윤석열과 추미애라는 이 두 이름만 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갈등을 다른 각도에서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싸움 그냥 멋지게 재밌게 해보자. 그러면 추미애가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봤을 때 추미애가 상관이고 윤석열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오해 섞인 이야기가 나오죠. 추미애 그 장관한테 뭐 점잖게 해달라? 뭐 좀 이렇게 톤을 낮춰달라? 정성호 예결위원장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다 똑같은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해야 하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이라는 이 명분 때문에 대의 명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방법이나 어떤 그런 언행들에 다 1부터 100까지 다 동의하거나 다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여기서 물러나면 누가 할 겁니까?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면 추미애 장관이니까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추미애가 아니면 누가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추 장관을 저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야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처럼 선생이 학생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지 않게 하려고 하게 되면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이기려고 하게 되면 계속 소독약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데? 이건 뭐라고 생각해?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소독약을 뿌리면 뿌릴수록 저쪽에 상대편 쪽에 모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싸움이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사실 그동안 없던 방식을 추 장관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재밌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면 법무부 장관이잖아. 최근에 특활비를 썼네 안 썼네 논란이 있다가 난 10원도 안 썼는디 네. 하면서 입을 아가리를 닥치게 만들었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회식을 안 한답니다. 일단 보통은 이제 장관이고 검찰총장이고 윤석열은 어마어마하게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안 봐도 보이잖아. 그렇죠. 등 두드려 주면서 할 거 아니냐고. 한 상에 1,000만 원씩. 근데 추미애 장관은 업무가 끝나면 혼자 남아서 업무를 본대요. 이야. 아예 회식을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못 이겨요. 진짜로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저는 진짜 추다르크인 이유가 그 말을 세게 하는 것도 말을 세게 하는 거지만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전략적인 거고 정말 철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특활비 문제를 저쪽에서 딱 받아 물게 만든 거예요 지금. 받아 물어라. 왜? 이분이
과거의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 특활비의 투명 사용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분이에요. 스스로 특활비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법무부 장관 되고 일관되게 솔선수범을 했고 본인이 특활비가 너무 깨끗한 거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특활비를 꺼낸 건데 덥석 받아본 거죠 국진당이. 예. 네. 지금 철저한 보니까 분입니다. 그 정성호 의원과의 그 논란에서 정성호 뭐 동지 뭐 이렇게 썼다고 또 이거를 추미애 장관 탄핵 사유라고 저쪽에서 들고 그게 왜 나오던데. 탄핵 사유 겨울인데 동지지 아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중립을 지켜야 될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동지라고 표현했다고. 야 얘네들은 아니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 현역 국회의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을 임명할 때 특정 정당 출신은 3년 지나고 나서야 임명한다 이렇게 바꿔야지. 추미애 장관 자체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논란이 좀 이상하게 좀 흐르기는 합니다만 정성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인 거죠. 자기가 짜증을 부리는 거지. 하도 추미애 장관 때문에 이 의사진행에 렉이 걸리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논란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는 가끔씩은 그거지. 조중동의 프레임과 민주당 아까 말하는 빨간 수박의 프레임이 같이 이 교집합이 생기는 형태 있잖아. 추미애는 가벼워라고 메시지를 다 그런 걸로 덮어버리는 거지. 예.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는데 정성호 의원이 쓰였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언론의 프레임이죠. 추 장관은 지금 A부터 Z까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검찰,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해서 뭐 우리 주호영 동지의 이야기를 계속 실어줍니다. 탄핵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 자체는 사실 언론에서 키워주기 때문에 탄핵 경질의 사유처럼 보이게끔 만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활비 관련해서. 근데 지금 뭐 이쪽에서 뭐 어떠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추 장관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방구도 꺼내지 말라고 내 말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죠. 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자꾸 이렇게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말은 이래서 틀렸고를 하다 보면 그게 진중권 되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검찰 이야기는 못하고 조국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는 그런 짓거리 하는 건데 지금 오늘 또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를 대충 이렇게 봤더니 윤석열이 쓸 수 있는 특활비가 50억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해 통과돼서 내년에 써야 될 게 전체 84억인데 그 중에는 이제 당연히 가야 될 특활비가 있는 거죠. 그러면 34억 쓰고 나머지 한 50억 정도는 윤석열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또 했어. 지치지 않는 무슨 에너지 같은 거 아니에요? 2주일 내내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중간에 덮어요. 자기도 귀찮으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이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하는 중요한 자금이 되고 있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윤석열이 뭐 지방을 돌 순회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검찰 개혁이 뭐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면으로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이거 완전히 지금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그 검찰 개혁이라는 기본 그림 자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인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다 활용해가지고 제일 센 놈, 제일 힘센 사람 먼저 수사하고 때리는 게 검찰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언론 플레이를 윤석열이 잘 하더라고. 처음에 자기는 특활비 너무 깨끗하게 다 쓰고 있다, 다 오픈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던졌지만 막상 까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에 넘어가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는 자기는 너무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거는 다 언론이 검찰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는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에 대한 아들 관련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지 말지가 이제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저번에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무혐의 결론 내렸잖아요. 네. 이거를 고발했던 주체가 국민의힘이야. 그러니까 이거 참 이런 제도 참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재항고 해가지고 이게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주말에 어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기자들이 말하지 않았던 현재 군대의 어떤 모습이라면서 이렇게 이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실제로 그 당시 옛날에 군대 갔다 왔던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이야기부터 나오냐면은 일반 사병이 자기 대대장 건너뛰고 사단장한테 바로 직보하는 카톡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 대대장이 휴가에 관련해서 뭔가 결정을 잘못한 것 같아서 사단장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직접 보내니까 수고한다 재군 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 진짜 카톡으로 한다고요? 카톡으로. 사병이 그러니까, 사단장한테?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기 속았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장관 아들이고 그 당시 민주당 대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규정에도 없이 그냥 휴가 미복귀한 상태였다는 식으로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추미애 장관 아들은 수술을 받으러 나갔다가 복귀할 상황이 안 돼서 휴가를 연장했다라는 거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국민의 짐이나 조중동은 한 20년 전 군대 이야기 계속 꺼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서울 고등지검이 아니 고등지검이라는 게 어디 있어?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 고등 뭐라고요? 동부지검이 동부지검 말고. 고검에다가 고등검. 고검에다가 서울 고검에. 서울 고검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군대에 입대하면 훈련소에서는 훈련소 그 기수별로 그 카페가 만들어져 가지고 부모님 아이디가 발급이 되고 이게 그 자대 배치가 되면 자대 배치 카페로 다시 이제 아이디가 발급이 돼서 거기에 매일매일의 생활과 식단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떤 이런 행사를 했고 이런 훈련을 했고 이런 체육 행사를 했고 그 증거로 이제 사진도 찍어 가지고 해서 그 사진 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 올라가거든요. 게시물이. 그 마지막에 그 부대의 그러니까 소대장 카톡 아이디가 뜹니다. 클릭하면은 바로 카톡을 보낼 수 있게. 그래서 그 사병들의 부모님하고 중대장이나 소대장하고 이 카톡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하는 사진을 보니까 애가 좀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디 아프냐 이런 질문도 수시로 합니다. 근데 그런 지금 현재의 군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20년 전, 30년 전 이게 군대 가면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식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이 나부랭이들이 끝까지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추 장관 아들 서씨 사건에 대해서 국짐이 고발을 한 다음에 동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안 넘긴다. 예. 혐의 없는 걸로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사람 다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항고를 제기하는 방법하고 법원으로 가는 재정 신청의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사유에 따라 다른데 이게 지금 항고를 제기해서 그럼 얘가 동부지검이었으니까 서울 고검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도 다시 기각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불기소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제대로 재판까지 가자 수사 다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인용이 되면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기 수사 명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당시에 너무 상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짐은 뭐 굳이 되지도 않을 항고를 왜 제기했을까? 이건 뭐 그냥 지금 우리 정부 여당 쪽에서 추 장관이 추 장군으로서 지금 맨 앞장 싸우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군. 법무부 장군을 어떻게든 뭐 발목을 잡아보려고 그냥 지푸라기 잡고 있는 거지. 이거 먹힐 가능성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거 먹히면 윤석열 사람이고. 귀찮게 하기죠.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다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서울 고검이 니들이 못하면 내가 해볼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재수사하라고 항고하는 것 자체를 일반 검사들이나 이런 국민의 짐 같은데 아니면 알고나 있습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있다는 거를. 그렇죠. 보통 뭐 검찰에서 한번 뭐 결정 내리면 그게 다 끝인 줄 알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뭐 서민들이 알 수가 없죠. 조남관이라고 대검 차장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번에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로 결론 내린 지 2달을 묵혔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잖아. 근데 그걸 대검이 야 아직 결정하지 마 밝히지 마라고 했던 것이 지금 대검의 아까 말한 조남관이라고 하는 차장검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수사가 너무 미진했다. 그러니까 재수사라고 한 거였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고검이 이거를 실제로 다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원 장교라고 했던 김모 대위, 지금은 전역한 사람, 그 사람이 뭐 한 그 서너 차례 정도 진술을 했는데 참고인 진술을 했을 때 할 때마다 진술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사람 핸드폰 포렌식을 해보니까 관련 증거들을 삭제했더라. 이건 사실 수사관들의 이야기고 그 지원 장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역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자료를 지웠는지 그게 그렇지. 그 운영 체제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된 건지 내가 삭제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 서모군이 그 근무했던 당시의 자료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그걸 자료를 지웠다, 증거인멸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대한민국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사건 관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저 사람이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재수사를 하기만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개국본 가입하세요. 진짜로. 이거 난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구조를 조금만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무슨 권력이 개입을 하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위원장이나 또는 사단장이나 또 카투샤 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도 추미애 장관 아들만 한 게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몇천 명이 그런 방식으로 휴가를 연장한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돼야 되고 이걸 또 항고해가지고 또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이자들이 갖는 나는 권력이 무시무시한지 이제 알겠어요. 추미애 장군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지 이거. 가족을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이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라는 이 사람 얘기를 보니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은 있네요. 이게 아까 전에 그 정진훈 검사요. 독직폭행 사건 그거 원래 기소 안 되는 거를 갑자기 윤석열이 사건 배당 변경해서 엉뚱한 검사놈이 들어오고 그놈이 기소를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명점식이라고 가운데 점 있는 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또 고검에서 이게 아직 검찰 내니까 또 이런 또 작전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드네요. 예.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 화이팅 하시고요. 추미애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추미애다. 지금 제 그 피크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들 하십시오. 추미애란 이름.